특별하게 관리할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은 어차피 6개월에 점검하는 업체들이 와서 점검하는 업체들을 쓰실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받으실 건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2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물론 이 펌프가 사실은 이게 그 스텐으로 돼 있어요, 재질이. 그래가지고 고착이나 이제 요새는 이제 고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동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를 전원을 일단 먼저 이제 매뉴얼로 바꿔놓고요. 혹시라도 오토로 해서 돌아가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볼트를 풀러서 그 안에 있는 이 펌프와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카플링을 손으로 원래 핸드터닝이라고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게 원안인데 일단 원안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안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고 그냥 오토인데 잘못 넓어서 있다가 펌프 돌아버리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오토로 좀 돼 있잖아요. 매뉴얼로 바꾸고요. 이렇게 돌자 펌프 지금 이렇게만 그리고 오토 이렇게 있고 깔짝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로 바꾸고 이렇게 돌죠. 한 번씩만 2달에 한 번 정도. 네. 요것만 관리하시면 특별하게 소방은 어차피 잘 도는 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관리하실 건 따로는 없어요. 물은 난리 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돌렸다가 이렇게 멍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나가니까. 나가니까.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다면 밸브 여기다 잠가놓고 이렇게 잠가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방 펌프는 사실 이거 관리만 하시면 특별하게 상시로 도는 펌프가 아니라서 그것만 관리하시면 되고요. 배수 펌프 한번 볼까요? 배수 펌프가 어딨지? 배수 밖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없더라. 네, 물 부족 현상이요. 여기 보시면 물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흡입물 부족으로 나와요. 흡입물. 이상한 게 지금 밖에 그 물탱크 수치 있잖아요.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90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물 부족이 왜 걸릴까요? 90이나 넘어가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소방용수구. 아니 그래도 그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렸던 거. 저거가 쓰는 물이랑 이 소방용수가 쓰는 물은 달라요. 이건 소방용수 물.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게 왔어 무슨. 종 모양. 보이세요? 종 모양. 네. 종 모양을 눌러보면 고장 경고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눌러보시면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흡입물 부족이라 나와요. 네, 무슨 말이요? 네. 안에 보시면 흡입물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KC에서는 델스도 해보고. 요걸 이렇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수 펌프는 뭐 몇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이 펌프는 다 철로 돼 있어요. 펌프가. 네. 그러다 보니까 물 수위가 올라왔다가 물이 내려가서 말라버린 상태가 되면 이 철이 산화작용을 해가지고 녹이 나요. 그러면서 고착이 돼요. 네. 그럼 고착이 되는 거는 저희가 하자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현장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배수 펌프는 펌프 몸체의 3분의 2 이상이 물이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닿아 있으면 얘가 녹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관리하시고, 뭐 아시다시피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배수 펌프는 딱 2가지만 고장이 나요. 고착 아니면 이물질. 근데 얘가도 그라인더. 그건 이제 오수에 보통 쓰고. 아니요, 그라인더가 안 돼. 안 돼 있죠. 조심해야 돼. 그라인더는 이제 오수 형태 이제 쓰는 용도라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일반 청수는 많은 물량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펌프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유량은 적대 그런 걸 갈으면서 이제 내보내는. 그래서 오수용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만약에 뭔가 이제 펌프를 기동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힘주는 소리가 나요. 펌프가 기동을 안 하고. 그럼 이제 가볍게 보면 여기 압력을 보면 되죠. 여기서 펌프 압은 안 뜨는데 압력은 안 뜨는데 얘가 힘만 주고 있어요. 그럼 그게 딱 고착이에요. 그러니까 힘주는 소리가 나요. 딱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펌프를 이 그라우팅을 벗겨내고 펌프를 들어 올려가지고 밑에서 임펠러를 한번 풀어줘야 돼요. 몽키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네, 펌프 들어 올려가지고요. 이게 탈착 장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지금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을 그대로 끌어올리면 펌프가 따라 올라와요.
펌프는 이제 무게는 한 70kg 정도, 7, 80kg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두세 사람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는 잘 돼 있는 게 이런 지지대가 있으니까 걸어버리면 되죠. 여기다가 체인 블럭이든 뭘 하나 걸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체인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도르래식으로 이렇게 좀 끌어올려도 되고 많이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간혹 가다가 지금 아마 전기랑 이제 설비 쪽에서 이걸 테스트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도 혹시라도 놓쳤을 때 이 역상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펌프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도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보시면 지금 밸브가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배수 펌프뿐만 아니라 모든 펌프는 밸브를 잠갔을 때 압력이 제일 세요. 우리 그 수도꼭지랑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호수에 보면은 우리가 호수를 세게 꽉 누르면 압은 세게 뻗어 나가잖아요. 쫙 멀리까지. 근데 이걸 놓게 되면 물은 많이 나가는데 바로 아래로 흘러버리죠. 같은 원리예요, 펌프도. 그래서 밸브를 완전히 닫으면 펌프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압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얘가 원래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돌면 그 압력 형성 자체가 안 되니까 압이 안 올라가요. 압력계 눈금 자체가. 그래서 밸브를 완전히 닫아서 기동을 해봤는데 압이 안 올라가. 근데 물도 안 나가. 그러면 그건 역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전기를 이제 선을 바꿔줘야 되는 조정을 거죠. 바꿔주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런 다 확인했는데도 약간 좀 압이 좀 미약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밸브를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잠가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열어놓고 써요. 모든 아파트 현장들이 다. 근데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명판이 없구나. 그러니까 펌프가 이게 아까 그 호수도 그러니까 호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얘를 원래 설계되어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한 반 정도 잠가져 있을 때 나올 수 있게끔 이 설계상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다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압은 낮되 물량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천천히 나가겠죠, 배관에서. 그래서 물이 시원하게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다 잠가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아요. 원래 관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물이 시원하게 나와요. 그 외적인 질문인데 하나 좀 드릴게요. 네, 네, 이 체크밸브를 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하절기에는 그냥 이렇게 잠가 놨는데 네. 역류하지 못하도록. 네네네. 근데 겨울철에 이거를 잠가 놓아서 역류는 막는데 이 네.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게 동파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이지만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이거 체크밸브 다 오픈을 시켜버리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면 얘는 상시적으로 배관에 물이 차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내보내는 구조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체크를 풀어버리면 결국에는 여기랑 여기 펌프 그 사이에 에어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에어가 생기면 펌프가 가장 기동해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에어예요. 그래서 에어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이 그 체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펌핑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운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잘 되더라고요. 운이 안 좋은 경우는 에어가 차면 압력계를 뜯어가지고 이 압력계 좀 열려 있잖아요. 압력계 뜯어가지고 얘 열어가지고 에어를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하는 게 괜찮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풀어도 되죠. 동파됐어요, 저기. 밖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 차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에어 물 다 빼고 나중에 기동할 때 이거를 압력계 풀어내고 여기서 에어 빼가면서 네, 한번 기동하고 그 다음에 기동하시는 게 안 나올 때 압이 FM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쵸. 네, 얘 역상이에요, 문제가. 역상.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상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건 제가 예, 보여드렸잖아요. 밸브 다 잠가놓고 펌프를 돌려보세요. 하나씩. 한 분이 KCC 한 분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도세요. 집중 돌면서 다 하나씩 역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거를. 그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예 그 자리에서 다 바꾸시는 게. 압을 다 잠가보면 지금 여기 나와요. 저기 그 효성 측에서는 네네. 말 그대로 펌프만 안 친 거고 펌프에 저희는 펌프 납품만 해드려요. 예, 상 물린 작업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고층부, 고층부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펌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특별히 뭐 다 다르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일단 앞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스터 펌프를 먼저 설명드리면 부스터 펌프는 판넬, 펌프, 압력 탱크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걸 부스터 펌프라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스터 펌프는 쇠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 배관에서 이제 물의 압력이 빠져나가는데 그 압력을 감지했다가 펌프가 그 압력을 유지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대에서는 물이 끊기지 않게끔 공급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동시 사용량이 많아져가지고 펌프가 보통은 하나가 돌 텐데 사용량이 많아져서 한 대로 커버가 안 될 때는 두 대가 돌고 두 대가 해서 커버가 안 되면 세 대가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그 양을 계속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쪽 펌프에 관련해서 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펌프와 관련돼서 AS를 접수하시거나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명판이 있어요. 모든 펌프는 다 이런 명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 펌프는 판넬 정면에도 있고 베이스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판에 대한 정보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AS를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패널인데 패널을 조작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저층문은 124m예요. 그래서 설정 압력이 12.4kg로 되어 있는 거고 12.4kg에서 왔다 갔다 계속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펌프가 정지하게 되고요. 펌프가 정지하기 전까지는 펌프 하나가 돌던 거는 멈추지 않아요. 펌프가 멈추면 그 다음 펌프가 2번이 이제 제일 먼저 돌고 2번이 또 돌았다가 멈추면 이제 또 1번이 먼저 돌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법은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 압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12.4kg를 한 12.2kg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깜빡깜빡해요. 그럼 이렇게 방향키로 예를 들어 12.2다. 그러면 엔터 이렇게 하고 홈으로 나가면 이렇게 설정 압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이거를 12.4로 다시 맞춰놓고요. 엔터. 그리고 이제 12.4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이제 설정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설정 압력 말고 상한 압력과 하한 압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펌프의 기준을 잡아놓은 값이기 때문에 바꾸지 말고, 만약에 정말 설정 압력을 바꿔야 된다 하면, 이것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그냥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요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하나 요 설정 압력의 기준이 그럼 요게 설계 높이가 압력. 요게 요거하고 네, 똑같은 건가요? 예, 예. 아, 그럼 요거는 뭘 말하는 거야? 건물 높고 여기 양정 높이를 양정이라고 하고요. 네. 저층부가 사실은 몇 층까지 이게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양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이 지금 124m면은 보통 한 층이 한 3m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은 3으로 대략 나눴을 때는 지금 한 40, 뭐 여기서 한 3으로 나누면 40, 한 1, 42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아파트 건물은 말단 압력을 2.5kg 정도 잡아요. 여유율 빼고. 그러니까 뭐 설계 압력에 여유율 더하고 마찰 손실 더하고 마지막 2.5kg를 더해서 이렇게 124m 보통 설계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보시면은 저희는 펌프 하나당 인버터가 각각 개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펌프에 인버터가 각각. 그래서 인버터라는 게 이제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그러니까 순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이 메인 차단기, 이거 좀 메인 차단기거든요.
메인 차단기를 한번 내리면 인버터 전원은 안 죽고 펌프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인버터가 잔여 전원에 의해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살아있다가 인버터가 전원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인버터 전원이 꺼진 걸 확인하고 메인 차단기를 내렸던 걸 다시 올려주면 그게 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펌프에 대한 리셋.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마그네트 그리고 여기는 각각 셀렉터 스위치. 근데 이 셀렉터 스위치는 어차피 부스터 펌프는 항상 상시 가동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자동 모드로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만질 조작하는 건 따로는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판넬 관련된 조작이고요. 간혹 가다가 아무리 뭐래도 기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현장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여기 보면 스타트 스톱이라고 있어요.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오래 누르고 있으면 오퍼레이팅이 꺼져요. 그럼 펌프가 꺼져요, 지금. 꺼진 거예요, 지금. 안 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랑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이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시 또 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간혹 이거를 눌러놓고 아무 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번 와보실래요? 부스터펌프 중에서 가장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스터펌프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현장에 이 압력 탱크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압력 탱크는 구조적으로 압력이 항상 빠지게 돼 있어요. 일정 사용을 하다 보면 이 구조가 그래요.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 압력 탱크는 이렇게 철이 있고 그 안에 공기가 있고 그 안에 고무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고무주머니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배관에 있는 압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밖에 있는 공기가. 근데 이 공기가 고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공기를 밀어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없이 고무가 이렇게 빵빵하게 터지겠죠. 그래서 항상 압력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컴프레서 같은 거를 중고 컴프레서 하나 사가지고 이 설정 압력의 보통 60%에서 80%그 사이에만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보시면 위에 이렇게 이걸 풀고 나면 이렇게 타이어 바퀴 놓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컴프레셔 사면서 이거 꽂는 것, 우리 타이어 바퀴 꽂는 것처럼 그거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부스터 펌프랑 압력탱크가 이어지는 밸브거든요. 밸브를 잠가요. 그 다음에 물을 여기 있는 이 탱크에 있는 물을 비워야 이 압력을 정확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물을 빼게 되면은 이제 좀 많이 흥건하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실제 이 압력 게이지에 압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압을 보고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지금 124m니까 대략 한 8kg에서 한 10kg 정도. 이 정도를 채워놓으시면 딱 돼요. 지금은 부스터 펌프에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120kg, 112kg로 나와 있는 거예요. 메가파스칼이니까. 그래서 지금 물을 더 빼보면 이 압에 빼지 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압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펌프를 잡았다가 압을 한 1kg 정도까지. 이 펌프 같은 경우. 이 펌프는 160m니까 대략 한 12kg. 이 정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고층이다 보니까 컴프레셔를 25바가 가능한 컴프레셔를 사셔야 돼요. 큰 거 사야 되면. 큰 거보다는 용량이 큰 거 말고 고압짜리가 있어요. 고압 컴프레셔. 25바짜리. 그게 한 40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3,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컴프레셔니까 그거 하나 뭐 입주민대표한테 얘기해서 사오던가 해가지고 항상 그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압을 다 채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펌프의 밸브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천천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요거에 그래도 이 고무 패킹에 유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괜찮.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죠? 네.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 그래서 돈 없어서 지금 당이나 못 사요. 관리 주기는요? 네? 관리 주기. 아, 이거 관리 주기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대가 얼마나 물을 자주 쓰고 언제 시간에 이렇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관리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와서 체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현장은 빨리 빠지는 부스터 펌프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현장의 부스터 펌프는 늦게 빠지는 펌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쓰는 양의 빈도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압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지금 16바짜리거든요. 압력 탱크가. 근데 어떤 거에는 16바에 10kg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16바짜리인데 예를 들어 4kg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4kg보다 더 높게 충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고무가 이만큼 늘어났다, 이만큼 줄고 이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적으로 압력 탱크랑 압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빠질 거야.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기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달 만에 봤는데 압이 1kg 빠졌네. 두 달째 봤는데 또 1kg 빠졌네. 그러면 달에 1kg씩 빠지는 거야 이 펌프는. 이렇게 좀 가늠을 하시면서 채워셔야 돼요. 그럼 게이지가 여기 있는데 저거는 왜 없어요?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탠다드 게이지 값을 페인팅 해놓으면은 뭐 그래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네. 매직으로 한 네. 여기 관리하실 때 네. 어느 킬로로 정도 채워야 그거를 되나를 채워놓으시면 돼요. 색깔로 왜 표시를 안 해놨을까 모르겠다. 그걸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80%까지 채울 건지 60%까지 채울 건지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레인지는 넣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따로 체크는 안 해드려요. 그래서 60% 미만으로만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걸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게이지가 그래요. 모든 게이지가 있으면은 전체계에서 절반 놔두면 아무 이상 없어. 대략적으로. 절반. 아. 그렇네.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60% 얘는 지금 펌프가 124kg니까 한 7, 8kg까지는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부스터 압력이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고 물을 다 빼야 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관리 제일 잘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현장에 AS 적수에는 10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가 9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물을 빼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안 하고 세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태까지 오면 사실은 얘가 거의 압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럼 아마. 수압이 약해진다? 아니요, 물이 끊겨요. 단수가 된다고요, 아예? 아니, 물이 끊겨서 나온다고. 창. 무슨 오케이. 개념이냐면, 얘가 배 안에 있는 물을 계속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항상. 근데 얘가 못 받치고 얘가 힘이 없으면, 물이 쑥 내려왔다, 쑥 올라왔다, 쑥 내려왔다, 쑥 올라왔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세대에서 물을 쓸 때, 물이 나왔다, 들어왔다, 그럼 얘 물색이- 문제다. 오케이. 그게 다 이거. 중국 거 갖다가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바이패스만 되는 거예요. 바이패스.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사용하는 물에 뭔가 문제가 세대에서 물을 못 쓴다. 그럼 여기 그 바이패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로 약간의 충당은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얘가 힘이 100이고 얘가 한 120인데 얘가 얘를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면 결국 얘는 120밖에 못 쓰는데 얘를 140, 150을 쓰면 얘가 이제 나중에 부하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도 RPM이 끝까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밟고 운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딱 정속으로만 운전하지 그 상태만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얘가 얘 꺼놓고 얘로 다 두 개를 하려고 하면 얘는 RPM을 끝까지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뭐 어떤 거 아까 용도. 이거는 지금 연결송수 가압 펌프고요. 네. 여기서 지금 연결송수 가압 펌프. 그러니까 그 연결성도 가압분포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네. 연결송수관 가압 펌프는 소방차에서 낼 수 있는 압이 7.5kg예요. 낼 수 있는 압이 7.5kg인데 우리가 7.5kg 가지고는 고층부까지 물을 못 쏘기 때문에 얘가 소방차 압 플러스 얘 압으로 고층 세대까지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펌프예요. 그래서 얘 한 관로는 지금 5개 지금 그 연결 송수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송수관에서 소방차가 물을 쏘면서 얘가 이동을 하면 7.5kg 플러스 얘의 압력이 지금 97m예요. 그럼 7.5 플러스 97이니까 한 160, 한 180, 170m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방법상 옥상에서 물을 틀었을 때 2.5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는 게 소방법 기준이에요. 이 연결송수 강압 펌프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연결성수관은 저수자에 물은 안 쓸 거 아니에요. 쓰죠. 같이 쓰죠. 같이 쓴다고요? 같이 쓰는 아, 거예요. 네. 같이 쓰는데 소방차 자체의 물량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얘 물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 소방차 탱크가 하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아니, 뭐 결국은 제가 이야기로는 이 소방용수를 보충구까지 못 밀어니까 그 역할을 하는 펌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저는 이렇게 예전에 연결성장하면은 저수를 안 쓰고 소방차 연결해서 이렇게 퍼주는 그 단순한 루트로 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소방용수를 당겨서 얘가 보충구로 밀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같이 나간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해서 소방차 와서 물을 보충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 얘가 그 고충구를 밀어주기 위한 맞아 펌핑 못한 거 아니에요. 압을 그냥 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연결 송수관에 가압을 해주는 펌프예요. 아 그건 무슨 말인지 예, 알아. 예, 예. 고충구 때문에 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렇죠. 거기가 못 보충까지. 밀어주니까. 그렇죠. 일반 그렇죠. 저희 펌프 소방 펌프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옥내 소화전으로 나가는 거야. 아니요 위에 그러니까 우에 네. 옥내 소화전. 위에 옥내 소화 아니 옥외죠. 옥내 소화전 따로 있는 거죠. 밑에. 그러니까 그만큼을 내보내는 펌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위층까지 올라가는 펌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올라가면 네네네. 사용되는 게 그 네네. 세대 뭐 스프링클러에서 사용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아니 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서도 물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쏘는 그 쏘는 용도로 지금 소화전, 만든 소화전. 네, 소화전. 그게 옥내 소화전. 예, 예, 맞아요. 스프링클러는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소장 결과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물이